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지난 3년여에 걸친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 후유증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지리통신은 3일 중국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억제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수정했지만 이 코로나와의 공존을 미뤄온 그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프라 투자와 소비 진작책 등을 통해서 얼어붙은 경기 부양을 서두르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감염 폭발을 불러와서 생산과 소비를 한층 떨어뜨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서구 경기 침체 리스크 등 이 불안 요인도 안고 있어서 순조롭게 경기 회복을 이룰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최대 자산 운용사인 노무라 홀딩스는 최근 편의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각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지지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은 또 시장에서는 감염 확산에 따른 혼란이 올해 3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그 후에는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인 5.5% 안팎을 크게 밑도는 2 내지 3%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 시간으로 3일자 지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를 통해서 중국 경제 회복의 낙관론을 제시했지만 정작 중국 남부의 상업 중심지인 광저우에서는 그런 낙관론을 찾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중국 당국이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것은 광저우와 같은 지역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쓰나미에 밀리면서 재정적 불확실성까지 겹치게 되자 정상적인 경제로서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 고통스러울 것임을 시사해 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의 과제뿐만 아니라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지정학적 혼란 등으로 가득한 이 세계 경제 위기도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중국은 국내 수요 침체와 함께 이중적 타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 내 경제 지표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로이터 통신은 3일 작년 12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걸 PMI라고 그러죠. PMI는 49.0인데 전달 49.4보다 더 하락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이 이제 48.1이었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이자 5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 대상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각각 의미합니다. 앞서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2월의 제조 PMI도 47.0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그때가 35.7이었는데 그때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기업의 생산과 수요, 생산 인력의 억제, 물류와 유통 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신의 이코노미스트인 왕전은 중국 제조업의 부담 요인으로 공급 유축, 여전히 약한 총수요, 해외 수요 둔화, 고용 악화, 그리고 물류 차질과 이윤율 저하 등을 꼽았습니다. 중국 경제정보 제공업체 차이나 베이지북 인터내셔널, 이걸 CBBI라고 하는데 이 CBBI가 기업체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 더 낮았을 것,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CBBI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가 모두 약화됐고, 그리고 부동산 분야는 거래량과 가격 모두 사상 최저 수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통상적인 전망치인 3% 수준보다 더 낮은 2%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BBI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데릭 시저스는 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투자가 10분기 새 저점으로 떨어졌고 신규 주문도 계속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중 의미 있는 회복은 점점 비현실적으로 돼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이 중국 기업들조차도 탈중국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서 타의 추정을 불허했던 중국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러면서 일부 글로벌 소매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로 공급원을 바꾸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월마트는 2027년까지 그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막대했지만 점차 인도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 25억 달러 수준에서 100억 달러 수준까지 늘리기로 한 겁니다. 심지어 중국의 수출업체들조차도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이케아, 그리고 타겟과 까르푸 등의 주방용품 등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메롱 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 및 인도에서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공장의 생산 인력을 이미 1,7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였고 앞으로 멕시코와 튀르키예까지 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근로자의 월급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 경제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주름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 총재는 1일 미국 CBS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EU, 중국 경제가 동시에 둔화되고 있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힘겨운 해가 될 듯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3분의 1, 유럽연합은 절반 정도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속과 또 글로벌 고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있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발언을 감안하면 IMF가 조만간 전망치를 더 낮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대형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라는 위험이 더해졌다 그러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제를 한 후에 이 코로나 확산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중국 경제는 어려울 것이고 중국과 아시아, 세계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발언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이 세계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보다는 끌어내릴 것이라는 경고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같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현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IMF가 작년 10월에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4.4%였는데 세계 성장률 2.7%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봉쇄 정책 포기로 인한 이 코로나 확산이 중국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경제의 저성장이 올해도 지속된다면 당장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 경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기획재정부는 1.6%, 한국은행은 1.7%,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는 1.8%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중국발 침체 등이 더해진다 그러면 예상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사실 중국과의 수출에 의존해가지고 성장해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소비마저 줄어드니까 당장 그 여파는 한국 경제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찌 한국뿐이겠습니까? 이 중국 경제 추락은 세계 경제에 근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에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중국 경제에 관심을 갖고 정치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결국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경영이 가깝게는 우리나라, 멀게는
세계의 정치 및 경제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체제 안정을 위해서 시진핑이 삼선이 아니라 퇴임을 하면서 예측 가능한 정치체제로 이어져야 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무역질서 체제 안에서 글로벌 경제와 공존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런 모든 세계인들의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이런 시진핑 리스크가 지금의 중국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및 사회 체제를 흔들면서 위험한 추락을 겪게 된 것이고요. 이는 곧 세계의 많은 나라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2023년의 중국, 결국 경제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반등을 하겠습니다만은 중장기 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시진핑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 인민들이 이런 중국 현실에 빨리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